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중 하나. 첨성대가 있는 경주에서 신나고 재밌는 발명 메이커 축제가 열렸습니다. 발명은 필요다. 발명은 혁신이다. 발명은 호기심이다. 발명하면 떠오르는 신기한 로봇부터 발명의 모든 것을 찾아 떠나봅니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훌쩍 흐른 2025년. 1000년을 이어온 발명, 미래를 맹글다라는 주제로 발명 메이커 축제가 열린 경주. 시작부터 북적북적하죠. 우리 경북은 최근 8년 동안에 3명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초등학생 한 번, 중학생 한 번, 고등학생 한 번 이렇게 받았는데 예, 우리 발명하면 경북입니다. 실적으로 말해주는데 최근 7, 8년 동안 전국 학생 발명 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3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전국 특허청 발명 1호 체험장이 여기거든요. 이런 우리 경북 발명 체험장이 또 이런 축제가 우리 아이들의 발명 실력을 쑥쑥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종이 비행기도 일종의 발명품이란 사실 아셨나요? 종이 비행기 올림픽에서 고개 비행 챔피언에 올랐던 이승훈 씨. 국가대표의 공연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종이 비행기라니 숨은 과학 원리도 궁금해지는데요. 나만의 발명품, 종이 비행기까지 날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고 앞으로 미래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 또 창의 융합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시대를 잘 선도하고 헤쳐나갈 것을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1학년 어린이부터 의젓한 청소년까지 발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두 모인 이곳. 신기한 게 가득한 부스부터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발명체험관에서 발명지식 전문과정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한 그런 부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우주탐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고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 그리고 화성 탐사 로봇 거기에서 테라리움까지 만드는 그런 우주탐사 과정이 있습니다. 미래 발명 꿈나무들이 만든 로켓부터 과학책에서나 봤을 화성 탐사 로봇까지 신기한 발명품이 가득한데요. 원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도 대폭발. 아이들의 꿈은요,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두이노 자동차. 네? 우리 발명 실제로 우주인이 된 것 같아요. 우주인이 된 것 같아요. 네. 4가지 주제, 50여 개 체험 부스가 있는 축제. 먼저 놀이가 주제인 곳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부스는 일단 생성형 AI인데 음악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QR코드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포토카드를 디자인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제 포토카드를 제작하는 부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의 모습을 사진이나 포스터로만 간직하던 시대는 지났다. 포토카드에 아이돌 사진을 넣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음악을 넣어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나만의 음악과 디자인이 쏙 들어간 포토카드. 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더 뿌듯하고 더 행복해 보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누구 만든 거예요? 장원영이요. 아이돌 포토카드를 시중에서 사려면 조금 비싼데 여기는 무료로 체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레포카로 소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메이킹이 주제인 부스. 체험 전에 할 일도 있다네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건전지 받고, 요거 받고, 요거 받고. 파란색이 없어요. 받을 게 한둘이 아닌데요. 열심히 골라보는 이것. 대체 뭘까요? 이게 더 괜찮은데? 요 미니 사고 부스는 학생들이 여기서 미니카를 만들고 저기 보이시는 트랙에서 달리면서 경주를 해보는 그런 부스가 되겠고요. 학생들이 이 미니 사고를 만들면서 전기차의 기본 원리라던가
아니 기어나 모터가 돌아가는 기계 장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요거 본체부터. 건전지와 모터 등을 이용해 사륜 구동 스포츠카를 만드는 미니 사고. 어떤 디자인의 차량인지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친구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만들면서 이제 약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을 때 성취감이나 막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나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 볼까요? 와, 빠르다 빨라. 작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로 골 지점을 향해 질주하는 미니 사고. 우승자에 이어 마지막 주자까지 꼬리.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 속도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체험들이 종류가 엄청 많고 부스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이 그 짠 체험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끄떡없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체험이 주제인 부스에도 친구들이 많네요. 근데 저 기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저 인형 뽑기 기계인데요. 그냥 조이스틱으로 뽑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얼굴 표정으로 조정하는 그런 인형 뽑기가 되겠습니다. AI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요. 웃으면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입을 벌리면 뒤로 가고, 고개를 돌리면 돌린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와, 얼굴 표정으로 인형을 뽑는다고요? 신선한 아이디어에 정말 재미있는 발명품인데요. 표정을 크게, 자, 입도 크게. 와, 드디어 뽑았다. 다들 인형 뽑기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땠어요? 뭔가 좀 아슬아슬하면서 재밌었어요. 경북의 각 권역 발명센터와 수많은 학교가 참여한 축제. 오로라 무드 등을 만드는 이 부스는요, 발명이 주제랍니다. 저희 동아리는 친구들이 평평한 면에서 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무드 등을 만들면서 평면을 입체로, 또 입체를 다시 선과 면으로 인식하기. 제작 과정을 통해 사물을 다양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데요. 이게 곧 발명의 기초 자산이 되겠죠. 이 친구 거가 약간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놀라운 발명품,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춤추는 로봇 보셨나요? 내 팔도 올라가네. 자연스레 따라 추는 아이들. 로봇의 진화는 끝이 없죠. 관절이 딱딱하게 꺾이던 로봇 춤은 가고 아이돌 뺨치는 실력에 로봇과 발명품이 가득하네요. 발명이요. 신기한 걸 보고 신기한 걸 배우고 정답이 없으니까 좋네요. 저희 이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년 참석했는데 경주에 와서 하니까 뭐랄까 느낌이 좀 새롭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발명이란 본인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일?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발명품이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방법, 발명. 발명 꿈나무들의 행복지수도 경주에서 열린 축제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고장 경북. 깨끗한 자연 덕분에 농작물이 잘 자라기로 이름난 곳인데요. 산업 구조의 변화로 한때 농업을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농업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농업, 그 미래를 함께할 학생들이 실력 뽐내러 나섰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같이 만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 어느 날,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째 보통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거기 학생 어디서 왔어요? 상주에 있는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경북 자연과학 고등학교요. 오늘 여기 뭐 때문에 오셨나요? 저희 오늘 경영과제 하러 왔어요. 공동교실에서. 경북에 위치한 농업 관련 학교가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 다양한 분야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미래 농업인을 위한 축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지금 50주년 되는 경북 용농 학생 축제입니다. 경북 FFK 전진 대회라고 해서 학생들이 경북에 있는 7개의 학생들이 이 대회를 참여합니다. 전공 경진이라고 해서 이론과 감정의 시험을 치고요. 실무 능력 경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하는 능력, 배운 것을 뽐내는 경진 실기 활동입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견 미용이 있고 화해장식이 있고 조경 설계가 있고 농업기계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분야에 있어서 농식품 조리와 제과 제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좀 더 그 능력을 높게 발전시켜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미래를 확인하고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 올해는 유독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국내에 대중화되지 않은 체리라는 작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체리로서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저의 진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야는 과제 이수 발표. 6가지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방식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실력에는 자신 있지만 어째 영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체리를 활용한 체리청 가공을 주제로 삼았는데 원물로 판매하지 못하는 체리를 체리청으로 가공하여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주제로 하여서 이번 과제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관심 있게 봤다면 이 분야도 주목하시라. 바로 영어. 농업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영어는 필수 아닌 필수인데요. 이 대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자료 조사를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조사한 것 토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이제 주제에 맞게 딱 만드는 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 연습도 많이 하고 원고 작성부터 발표까지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한 학생들. money while using existing resources efficiently, a win-win for both farmers and the environment. 원고 수준, 언어 구사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학생들 실력이 상당해 보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 영어 실력이 굉장하고 참 이렇게 원고나 이런 것들이 그 수준이 굉장히 예상보다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Absolutely amazing and brilliant students that presented today. Wow, their confidence was on a whole new level and I totally enjoyed myself. This beautiful event.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겨뤄봤다면 이제는 실전을 비교해볼 차례. 6가지 종목을 정해 실무 능력 검증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지금 과제가 원투형 형태의 꽃다발이고요.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성을 보고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인지 디자인성도 보고 그리고 학생들 대회다 보니까 창의성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1가지 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화훼 장식 분야. 대회여서 떨리긴 하는데 말체가 빨리 만들어져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2학년 때는 화훼 장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수행 평가나 이런 거 좀 더 좋게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분야는 농식품 조리 실무. 평소 흔히 보던 음식 조리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규격을 명확하게 맞추는 게 관건인데요. 평소 잘하던 학생들도 평가 앞에서는 떨리나 봅니다. 좀 아쉬워요. 뭐가 좀 아쉬워요? 시간 관리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규격 맞추는 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대회 당일날 좀 떨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학생들 모두가 노력했지만 평가는 평가.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크기는 일정한지 내 눈으로 검토하는데요. 평가는 냉정했지만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애정만은 잊지 않습니다. 실무 경진되니까 아무래도 요리 실력을 이 과 학생들한테는 요리 실력을 늘리기에는 정말 도움이 많죠. 이 경진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가가 까다롭기로는 이 분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외식 업계에서 가장 핫한 제과 제빵 분야인데요. 전망이 밝은 만큼 참여자도 많아 경쟁 또한 치열한 것 같죠? 참여자가 많은 분야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어렵고 생소하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적 지원자가 적은 농업 기계 분야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쌤들이 해보라고 추천 내셔 해봤는데 이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3학년인데 내년에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이제 장래 희망을 찾아서 이제 떠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농기계 업계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연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는데요. 지금까지 경연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우리의 농업 상식을 확인해 볼 시간.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현장이라서 각오는 별로 없긴 한데 1등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와보긴 했는데 뭐든 따가서 좀 저희 학교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부터 실력 테스트 출발합니다. 소, 돼지 등의 입, 달국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에서 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법정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수업 중에 배운 지식, SNS를 통해 접한 정보까지 모든 기억을 동원해 답을 써 내려가는 학생들. 틀리면서 배우고 맞히면서 성장해가는 시간. 경북의 미래 농업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공부해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 굳이 수상을 안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큰 대회에 나와 본 거는 처음이라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약간, 영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른 학교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FFK 대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1학년이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보고서 쓰고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많이 생소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생이 나중에 직업 되면 이런 사회 쪽으로 이제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 된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꾸는 꿈과 흘리는 땀방울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있게 여러분도 같이 힘을 보태보는 건 어떨까요? 족구계 신흥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창단한 여성 족구단 코이텍 팀인데요. 요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웬만한 남자팀은 가뿐히 제친다고 합니다. 여성 스포츠계의 새바람 코이텍 여성 족구팀을 만나봅니다. 일요일 오후 여성 족구단의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오늘 주인공들이 여자 족구단이라면서요. 나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여자 족구단? 감독님 아시지만 족구가 사실 또 군필자들의 운동 아니에요. 전진 1사단 족구 아닙니까? 족구는 사실 기본이 수비 베이스거든요. 요 헤딩 딱 사실 이게 좀 비밀의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족구 이병장 하면은 사실은 인민군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네, 여러분 이영중의 도파민 여성 족구단 바로 가시죠. 너무 긴장돼 진짜로. 대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족구팀이 창단한 건 올해 초.
평범한 직장인, 주부,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족구로 하나가 됐는데요. 힘차게 튀어오르는 족구공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일주일에 2번 족구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에서 족구 좀 했다는 저도 엄지척 절로 나왔는데요. 아, 진짜 족구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여성 족구반이라 그랬는데 단장은 남자입니다. 아, 단장 남자시군요. 예. 아니, 단장님. 네. 아니, 근데 제가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 예. 저희가 지금 창단한 지가 예. 지금 1월 9일 날 창단했어요. 올해 1월 9일? 예, 예. 아니, 그럼 지금 4개월? 예, 4개월 좀 넘었죠. 네네. 2주 전에 유성 구청장배를 나가가지고 네네네. 3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대전 시장배, 네. 시장배에 오늘 출전을 했는데 4강전을 앞두고 네. 촬영이 없어가지고 촬영 때문에 왔어요. 아, 저희 때문에? 4강을 포기하고. 아, 저희 때문에? 예. 촬영 당일 오전 남성팀과 함께 치르는 대전 시장배 족구 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던 코이텍 여성 족구팀. 저희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창단 4개월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유성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저희가 최초로 창단했습니다. 근데 최초인데 대회를 어떻게 나가죠? 유성구나 대전시에서는 여성도 나갈 수 있고 남성도 나갈 수 있는 혼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랑 대회를 같이 해서 3등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남성팀과의 경기에서도 3위를 차지할 만큼 실력으로 말해주는 팀. 코이텍 여성족구팀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여성 족구단 우리 주장님 모셨습니다. 오지수 선수님입니다. 엄지수. 주장을 맡고 있는 미모의 세터 엄지수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호칭은 이거 자타 호칭이요? 공연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셀프. 셀프세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는데 저 혼자 셀프. 맨 처음에 족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성 족구단, 사실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세팍타크로 선수. 그러니까 예,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하고 이제 그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을 하면서도 족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비슷하잖아요. 네, 친척 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취미생활 같은 걸 처음에는 취미생활 같은 걸로 좀 즐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전에 넘어오게 되면서 네. 이제 족구를 이제 좀 시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구기 종목의 두각을 나타냈던 엄지수 선수. 중학교 때는 축구, 고등학교 때는 세팍타크로에 도전해 국가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팍타크로 코치를 맡기도 했다는데요. 어떠세요? 세팍타크로랑 족구를 두 가지를 좀 다 경험해 보셨는데. 족구 진짜 재밌어요. 희열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공을 딱 잘 올렸을 때, 제가 잘 올린 공을 공격수가 포인트를 딱 완벽하게 했을 때. 족구 하셔서 어떻게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모이고 운동할 때 되게 끈끈해요. 그런 끈끈함? 뭔가 단합력이 되게 좋거든요.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런 만큼 또 즐거움이 2배가 돼가지고 네, 족구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코이텍 여성 족구팀의 또 한 명의 에이스. 남희애 선수는 충남 족구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까지 출전했던 선수인데요. 올해는 코이텍 팀과 함께하고 싶어서 천안에서 원정 족구를 하러 옵니다. 제가 천안에 살거든요. 지금요? 네. 이 활동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75km 나오는데 75km? 맞습니다. 대전에서? 왕복 150km를 이 족구에 대한 열정으로 150km를 밟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살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이 미용사시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족구시고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너무 어려운데. 업이랑 고민할 정도로? 네. 오. 제 삶의 활력소 같은 거라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활력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저는 또 족구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용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신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맞아요.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열정이면 열정.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들. 비록 엘리트 종목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이라 해서 마음까지 가볍진 않습니다.
족구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보다 살짝 좀 한다면 저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족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랑 혹시 저 한번 한 게임 좀 어떻게 해?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여자분들께 완전 대패를 하시던데요. 우리는 사실은 네. 실력은 비밀인데. 왕년에 군대에서 족구 좀 했다는 아재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호기롭게 제가 한판 붙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코트 위 발끝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연습의 흔적이 보이고 눈빛만으로도 호흡을 맞추는 팀워크는 그야말로 환상. 함께 땀 흘리는 시간만큼 이들의 유대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는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항상 열심히 하고 우리도 이제 본받아가지고 진짜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저렇게 동생들처럼 운동해서 건강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전국체전 가서 거기 순위권에 들 거라고 저는 믿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코이텍 화이팅! 족구는 남자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을 깨고 아무도 가지 않던 길에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딘 그녀들. 족구공 하나로 세상과 맞서는 위풍당당 코이텍 여성 족구팀.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침의 시작을 여는 해가 막 기지개를 켠 시각, 삼척의 최남단인 고포마을입니다. 이곳에 바지런한 해와 함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정한 동해바다를 품은 자연의 신비, 고포미역을 채취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에 함께 동행해 보실까요? 오전 6시, 평소라면 이 시간에 꿈나라에 있겠지만 만날 사람이 있어 일찍 길에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볼 사람은 바로 황동식 이장. 삼척 고포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마을에서 몇 남지 않은 고포미역을 따는 해남입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고포미역이 또 유명하고 그래서 그 자연산 미역을 좀 채취하고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포마을은 고품질의 돌미역이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미역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물과 조류, 지형은 물론 적당한 수심까지. 고포마을은 양질의 돌미역이 자라기에 그 어느 곳보다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천혜의 자연의 품 안에서 자란 미역은 맛과 향이 진해 예로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오를 정도로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삼척 고포미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올해 황동식 이장의 나이가 77. 이처럼 작업자가 고령화된 것은 물론 젊은 층의 유입도 거의 없다시피 해 그 수가 예전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작업자는 손에 꼽을 수 있는 7명 남짓, 겨우 명맥만 잇고 있는 실정이죠. 예전에는 마을 집집마다 1명 또는 2명이 미역 채취에 참여하며 공동으로 작업했을 만큼 톡톡한 마을 소득원이었다지만 그마저도 다 옛말. 현재는 미역이 바닷속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작업자도 부족하고 다들 힘에 부쳐 예전만큼 채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황동식 이장도 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무트로 나왔는데요. 이 미역의 다음 행선지는 어딜까요? 집 쪽으로 가서 이제 건조시켜야죠. 노인네들 옛날 하던 그 노하우가 있어서 가져가면 이제 노인네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도로가 한편에 점령한 새카만 미역. 이 많은 미역은 다 어디서 채취를 한 걸까요? 고포마을은 지리적으로 삼척의 최남단이자 울진의 최북단입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양경계로 한쪽은 경북 울진이고 다른 쪽은 강원도 삼척인 것이죠.
이 많은 미역은 다 울진 어촌계에서 작업한 겁니다. 삼척과 달리 울진 어촌계는 아직도 공동 작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거죠. 4월과 5월 각 달에 약 7번, 2달 동안 20일 정도로 작업하는 날이 짧은데 운이 좋게 울진 어촌계 작업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한 많으면 7번 정도.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은 후 작업을 위해 망태에 담아 마을로 보냅니다. 이 망태 역시 묶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묶으시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유지하려고 옛날 렉을 유지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고포미역을 채취하던 그때처럼 고포미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 노력하지만 삼척처럼 울진 고포마을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어촌에 지금 해녀가 지금 거의 사라진 현상이 되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지금 우리 마을이 지금 그 센터하고 이 계약을 맺어서 이제 해녀가 뭐 거의 강원도 쪽은 거의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녀와 해남이 고포미역을 채취하는 곳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울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어장입니다. 오늘 작업을 위해 온 해녀와 해남은 모두 13명. 나이가 많은 해녀와 해남들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은 2에서 3m에서 조업을 하고 울진에서 교육을 받고 온 수료생들은 상대적으로 젊어 좀 더 깊은 5에서 6m까지 잠수가 가능해 기존의 해녀 해남들과 조업 장소가 겹칠 일도 없답니다. 해녀와 해남이 채취한 미역은 그때마다 바로 배로 옮기고 배는 건조를 위해 뭇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까요? 보통 13번. 근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뭐 60단, 한 단이 20포기거든요. 뭐 200g에 20포기가 한 단입니다. 마을로 이동한 미역은 자연바람과 햇빛에 몸을 맡기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미역을 다듬는 겁니다. 오랜 세월 미역을 작업해온 주민 손으로 섬세하게 이어지는 작업. 이 단계는 왜 필요한 걸까요? 이거를 안 해주면 여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잘라야 되고 옛날 어른들 하는 방식은 남자들은 잘 못 여니까 땅띠 잘라줘야 되고 부인네들은 열 수 있으니까 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여는 것도 아무 사람이 못 열지요. 아무나 열지 못한다는 미역. 미역을 보기 좋게 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모자라지도 많지도 않게 한 판에 6장씩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미역을 판매할 때도 수월하다고 하죠. 작업하는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작업을 연다고 하는 걸까요? 이래 여우니까 빨리 여듯이 여우니까 옛날에는 이 다이 없어가지고 모래사장개가 망설었어요. 옛날엔 진강 내놨거든요. 이거 2배 돼요. 그래 내놨어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2년 한창 미역을 수확하던 삼척 고포마을을 찍은 영상입니다. 해녀와 해남이 함께 미역을 채취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때는 미역량이 워낙 많아 해변가의 모래사장 위에서도 길목에서도 온 마을 전체에서 미역을 말렸습니다. 완전 미역밭이었죠. 미역을 말리는 모습은 비록 바뀌었지만 미역을 말리는 역사와 전통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작업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새로운 유입이 없어 이마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데요. 그나마 울진 해녀 해남 양성학교에서 온 수료생 해녀 해남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이런 터가 있어서 퇴직하고라든지 또 이거 할 수도 있고 마을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는 또 감사하고요. 아 이걸 좀 더 보존을 우리가 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우리가 채취를 하면 안 되고 좀 깨끗하게 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절실히 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바다에 한평생을 바치고 미역과 함께 생활해온 주민들은 어떤 미래를 바랄까요? 돈 벌고 뭐 좋지요 뭐. 예. 이거 아니면 그전에는 밥도 못 먹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돼가지고. 젊은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지금 급선무고 또 이 자연산 미역을 좀 채취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제일 좀 아쉬운 일이. 고포미역은 제가 뭐 자랑 안 해도 벌써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로 인한 그런 그 선전이 많이 되었고 해녀가 좀 수급이 잘 돼서 다른 분들도 좀 잡사볼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고령화의 인구 감소까지 해마다 마을의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마을에 대대로 이어오는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의 바람이 이뤄져 고포미역이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도 명맥을 잇길 바랍니다. 우리 집 같은 포근한 안식처, 마이산의 매력에 빠져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산을 사랑하는 사진작가 김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캐치기 이상이 있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와서 완료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진안군청 청원경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6월 말일자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현재는. 정수시설 관리사로 이제 온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여쭤보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임분이십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마이산 넣어서 촬영 하나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주로 이제 일모 올 때나 일출 때나 이런 때 찍어요. 처음에 등산하다가 찍게 됐죠. 산에 올라가면 그 넓은 광야를 보이는 자체를 찍고 싶었어요. 사진은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평생교육원을 다니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기계도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은 드론까지 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한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실록이 그냥 환상적이네, 환상적.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 보이는 마이산이고 어머니 품 안 같은 마이산이거든요. 찍을 때마다 갈 때마다 다 다르죠. 오늘 오고 내일 오고 하면 똑같은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게 풍경 그 자체죠. 맨날 며칠 있어서 100% 만족할 때까지 찍으면 좋은데 100%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자연을 이렇게 담다 보면 자연을 담는 게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엄청 힘들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찍어갖고 내려와야죠. 어서 오십시오, 리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진안 마이산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안을 알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찍어온 거를 전시 중인데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26점, 도록에는 지금 60점이 실려 있습니다.
혹시 북사봉 쪽에서도 찍어도 지금 마이산이 해 올라오는 방향이 1년에 2번인가 그렇잖아요. 네, 매일 가다시피 했죠. 매일 가다시피 한 80여 군데 제가 알기로 사진 포인트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고 너무 귀한 사진들이 많네요. 2년 전쯤에 사진을 좀 접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들 몇 분 얘기를 하니 그동안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한번 하고 접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좋은 사진을 언제 찍었나,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두고 접어야 되나 해서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계속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진안에서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지금 그 벚꽃이 만개해서 눈이 많이 와서 벚꽃 설경으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 설경 찍은 걸. 사진으로 보니까 또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하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이 적절히 있어서 너무 감명 깊은 전시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 대표작입니다. 작약밭의 일몰인데 좀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날 찍고 내일 한 번 더 와서 한 번만 더 찍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수확을 하고 없더라고요. 이 광경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늦게 갔어도 이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좋은 친구, 가족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이산, 지금은 뭐 현재까지도 계속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쭉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내기는 좀 어떠셨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는 거. 좀 덥고 하면 가끔 생각날 때가 많아요. 묵밥이랄지, 특히 이제 여름에 별미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지난 마이산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봤지 카메라 앵글에 딱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좀 약간 놀라기도 했고 색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색조를 비대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데 그 색깔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따뜻한 게 느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소울푸드란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집밥,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묵밥,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30년 됐어요. 30년. 가끔은 생각을 해요. 추억의 맛이라고 할까.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내일부터 멋진 활동 합시다. 네. 파이팅! 20년 동안 계속 해온 사진이지만 마이산에서 사진 갤러리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사진으로 갤러리를 꽉 채우고 싶은 그런 소망입니다.